박영나가 병원에서 받은 혈액형 결과 한 장이 고성이가 평생 쌓아 올린 엄마라는 이름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영나는 원래 남의 사정에 깊이 끼어들지 않는 편이었어요. 웹툰 마감이 늘 발등에 불이고 사람 마음보다 화면 속 컷의 리듬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고성이가 집 앞 골목, 그것도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옷은 멀쩡한데 자세가 이상했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들킬까봐 숨는 사람 같았달까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보자마자 먼저 화를 냈습니다. 아유 참, 이런 데서 쭈그리고 앉아 있고 싶니? 그러고는 금방 목소리를 낮추면서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숨을 들이켰어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박영나는 반사적으로 예의를 차렸는데 그 예의가 오히려 고성희의 자존심을 긁었는지 고성희는 엄마라는 단어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게 만들면서요. 박영나는 스스로도 왜 똑같은 문장을 되풀이했는지 몰랐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묻는 안부가 아니라 딸이 엄마에게 확인받고 싶은 관계처럼 들렸거든요.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응? 그 난리를 치고 쫓겨난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해. 박영나의 속이 움찔했어요. 쫓겨났다는 말이 딱 박영나의 죄책감을 겨냥하듯이 박혔으니까요. 그래서 박영나는 방어를 택했습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연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고성희는 잠깐 웃는 듯 하더니 바로 다음 칼을 꺼냈습니다. 그랬어? 아휴, 이제 정말 우리 딸이 필요해서 왔어. 고성희가 필요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박영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화해가 아니고 거래라는 걸요. 그리고 그 거래는 숫자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빠하고는 소송해서 내 재산 찾아야 하니까 너 2억 마련해.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요? 고성희는 숨도 안 쉬고 이어갔어요. 내 아빠가 나 몰래 내 인감도장 빼내서 엄마 부동산에 죄다 근저당 잡아놨어. 엄마가 못 팔아먹게. 소송해서 찾아야 해.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싫었는데도 자동으로 박진석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의 아빠였고 동시에 고성희를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고성희가 말하는 근저당과 인감도장 이야기는 고성희가 늘 꾸미는 허풍 같기도 하고 박진석이 충분히 할 법한 짓 같기도 해서 더 찝찝했죠. 박영나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억을 마련하려면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주식을 팔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고성희는 그걸 정확히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주식 있잖아. 월요일에 장 시작하면 바로 팔아. 박영나가 왜 하필 주말이 끼어 있어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고성희는 승리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요. 박영나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끝에 실린 건 거절이 아니라 유예였고 고성희는 그 유예를 확정처럼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나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웹툰 콘티를 켜놓고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필요해서 왔다는 말이 계속 귀에서 울렸거든요. 그러다가 불현듯 아주 사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박영나가 크게 아팠을 때 고성희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뭔가를 숨기듯 말했었던 장면이요. 그때는 박영나가 어렸고 고성희는 늘 비밀이 많았으니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했어요. 엄마는 보통 아이가 아프면 더 크게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때 오히려 보이지 않으려 했던 것 같거든요. 월요일이 오기 전까지 박영나는 2가지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째, 고성희가 말한 소송이 진짜인지. 둘째, 2억이 필요한 게 정말 재산을 찾기 위해서인지. 박영나는 무턱대고 박진석에게 묻고 싶었지만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서 늘 딸이라는 자리만 강요받았던 자신을 떠올리면 그럴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늘 합리적이었고 그 합리성 뒤에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냉정함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나가 진짜로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고성희의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고성희의 말이 사실이 아니어도 박진석이 그걸 이용해 박영나를 더 세게 묶어둘까 봐요.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의 차, 재단회사, 건물 같은 자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집에서 쫓겨난 뒤 고성희가 자랑하던 것들, 좋은 차, 번쩍이는 명함, 내가 키운 사람들, 이 한순간에 종이처럼 구겨졌거든요. 고성희는 그 굴욕을 박영나에게 전가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점에 박진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폭로라는 방식으로 회초리를 들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찾아가 한우진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한우진은 고성희의 친아들이었고 고성희가 늘 내 아들은 완벽해라고 떠벌리던 아이였는데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혜, 너 친아들 한우진 학교 자퇴한 거나 알아.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그건 고성희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실패였거든요. 고성희는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너가 어떻게 알아? 박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박성재랑 이수빈 갈라놓게 일부러 판짠 것도.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했습니다. 그건 다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데 박진석은 그 말을 잘라버렸어요. 가족? 내가 지킨 건 내 자리야. 내 돈, 내 체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그 낮은 소리가 더 무섭게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진석은 이미 손을 써서 고성희가 자산에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고성희는 선택지가 없어졌고 그래서 더 박영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폭로가 오간 사실을 당장 알지 못했어요. 대신 박영나는 박성재를 통해 지은호라는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친구였고 이지혁을 곁에서 챙기던 사람이었는데요. 박성재는 원래도 말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유는 이수빈 때문이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서 웃다가도 갑자기 눈빛이 꺼졌고 괜찮은 척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었어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감정이 바로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수빈과 박성재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이 고성희라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분노보다 먼저 자기 혐오가 올라왔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휘둘렸나? 그 말을 듣던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은 도쿄 출장을 핑계로 심장이식 검사와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잔인했어요. 이식 가능성 낮음이라는 말은 희망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희망이 있을수록 더 잔인해지는 뜻이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비밀을 박성재에게만 말했었는데 둘이 회사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던 날 이상철이 밥을 가져다 주다가 문틈으로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의 남편, 그러니까 이지혁에게는 가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상철은 그 순간 누군가의 생명이 돈과 비밀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걸 깨달았죠.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 김다정에게 말할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어머니였고 아들의 심장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알았어요. 김다정을 흔드는 말은 김다정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상철은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이상철의 표정을 망가뜨렸습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의 표정만 보고도 뭔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김다정이 묻자 이상철은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김다정은 믿고 싶어서 믿었고 이상철은 속이고 싶어서 속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는 늘 이런 작은 균열에서 큰 비극으로 번져가더라고요. 그 즈음 조옥래의 빈자리가 집안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조옥래는 이상철의 어머니였고 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이상철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이지혁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고 김다정에게는 든든한 어른이었어요. 조옥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은 떠나도 관계는 남아있더라고요. 조옥래의 절친 김장수는 조옥래가 남긴 작은 상자 하나를 이상철에게 건넸습니다.
옥내가 마지막에 이건 꼭 이상철 내가 봐야 한다고 하더라. 이상철은 그 상자를 열기 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조옥래는 늘 말이 없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핵심을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몇 장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박영나의 이름을 담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우리 집 서류에 박영나 이름이 있지? 김장수는 이상철의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러났어요. 김장수는 조옥래와 절친이었고 조옥래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그날 밤 서류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서류의 문장들이 사실이 되면 누군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그 서류의 존재를 모른 채로 고성희의 말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박영란은 먼저 지강호를 찾았습니다. 박영란은 지강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떤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근저당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강호는 박영란을 뚫어지게 보더니 확인은 되죠. 근데 확인한 뒤에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박영란은 감당해야죠. 라고 답했는데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지강호가 찾아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고성희가 말한 근저당은 일부 사실이었습니다. 고성의 명의로 보이는 부동산들에 실제로 설정된 담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감 관련 서류가 오간 흔적도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그 부동산들이 진짜로 고성희의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유 구조가 복잡했고 중간중간 재단회사 명의가 끼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고성희가 자랑하던 재단회사는 이미 박진석 쪽에서 손을 써서 고성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피해자인 척 말했지만 그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고성희가 단독으로 쥐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박영란은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습니다. 고성희가 거짓말을 했든 진실을 말했든 박영란에게는 결론이 같았거든요. 내가 2억을 내면 그 돈은 소송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엄마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연료가 될까? 박영란은 다시 고성희를 떠올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내가 가족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중심이었죠. 박영나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자 박진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박진석은 웃지 않았어요. 엄마 만났지. 박영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내가 너 아빠인데 그 정도는 알아. 박영나는 그 말에서 따뜻함보다 소름을 느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보호가 아니라 감시로 들렸거든요. 박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키고 일부러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2억 필요하대요. 그러자 박진석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 줄 거야? 그날 낮에 박진석이 회사 쪽 사람을 통해 움직였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그 소문을 가장 먼저 정리해준 사람이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성재에게 슬쩍 말했어요. 고성희가 노리는 건 2억 자체가 아니라 영나가 가진 주식의 명분이야. 주식이 팔리는 순간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가족인지가 다시 적히거든. 박영란은 확인해봤어요. 근저당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했는데 박진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나의 눈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영나야. 너는 엄마라는 단어에 약해. 그래서 내가 계속 당해. 박영란은 그 순간 박진석이 고성희를 싫어해서 막는 건지 박영란을 통제하려고 막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아빠, 엄마가 말한 인감도장 정말 아빠가 가져간 거예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박영나가 왜요? 라고 묻자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생기면 사람을 더 망가뜨려. 너도 망가뜨려. 그러면서 박진석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너 그 주식 팔면 안 돼. 그 말이 이상했어요. 엄마를 돕지 말라면 몰라도 주식을 팔면 안 된다는 건 다른 결 같았거든요. 그 주식은 할아버지가 박영나에게 상속해 준 거였고
박영란의 유일한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란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주식이 나랑 관련된 어떤 비밀을 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박영란은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돈이 아니라 내 존재가 흔들릴까 봐요. 그때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호, 지은호, 지은호. 그 이름이 이상하게 박영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왜인지 몰라도요. 박영란은 저는 잘 몰라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영란은 어릴 적 병원 기억을 떠올렸어요.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지은호 보호자분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성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지은호였나? 박영란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도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세는 것처럼 조용히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만 비밀을 공유했었는데요. 이상철이 그 비밀을 들었다는 사실을 이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들키는 게 두려웠어요. 아픈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지혁을 불쌍히 여기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멀리하니까요. 이지혁은 그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 김다정이 무너질까봐. 이지혁에게 김다정은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였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이 아픈 걸 알면서도 동시에 이수빈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만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성이었다면 박성재는 분노해야 맞는데요. 박성재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내가 이수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직접 묻고 싶어졌어요. 그때 너 진짜 나 싫어서 떠난 거야? 그런데 이수빈은 박성재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참아왔고 참는 동안 단단해졌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박성재, 너는 나를 믿었어? 그 질문 하나가 박성재의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이수빈과 박성재 사이에 다시 불이 붙으려는 순간마다 고성이가 흘린 독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성이를 욕했지만 정작 고성이는 집에서 쫓겨난 채로도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영란아, 월요일이야. 약속했지? 박영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소송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고성이는 곧바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 내가 나중에 다 말해준다니까. 그 나중에라는 말이 박영란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고성희의 나중에는 늘 내가 내 편이 된 다음이었으니까요. 박영란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박영란은 자신이 어릴 때 자주 다니던 병원을 떠올렸고 그곳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기록을 찾고 싶었습니다. 박영란은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출생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박영란은 별 생각 없이 체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박영란을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박영란의 혈액형이 고성이가 예전에 말한 혈액형과 맞지 않았거든요. 박영란은 그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가족력 질문이 나왔고 박영란은 심장질환 항목에서 자꾸 눈이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심장이 아팠고 그게 비밀이었죠. 혹시 나랑 이지혁이 뭔가 관련이 있나? 박영란 스스로도 웃기는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음이 한번 의심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도 의심의 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상철은 조옥래 상자 속 서류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오래전 어떤 병원명, 어떤 날짜, 그리고 보호자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서명 옆에 고성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희미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이름을 알아보려고 애썼고
마침내 정순이라는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고성이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자산을 막아버린 탓에 고성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었거든요.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로 모성을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만났고 이번에는 울먹였어요. 영란야, 엄마 진짜 살려줘. 박영란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엄마가 울면 흔들리는 게 딸이더라고요. 하지만 박영란은 이번에는 한 가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친딸 맞아?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웃음이 길지 못했어요. 박영란가 혈액형 결과지를 내밀었거든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어요. 고성희는 결과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종이를 낚아채서 구겼습니다. 그런 걸 왜 믿어? 병원이 다 맞는 줄 알아? 박영란은 고성희의 반응에서 이미 답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고성희가 확인이 아니라 파괴를 선택한 순간 박영란은 속이 서늘해졌어요. 박영란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박진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 친딸 맞아? 박진석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회피가 가장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되묻자 박영란은 혈액형이요. 기록도 이상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에는 이제 올게 왔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영란야, 어떤 사실은 알면 돌아갈 수가 없어.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거. 이때 박영란은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습니다. 박영란은 친딸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각했어요. 고성희의 엄마 자격이 무너지는 것? 그건 고성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영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주식, 그 상속의 전제가 손녀라면 어떡하죠? 박영란은 돈보다 이름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박영란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실력도 있지만 내가 이 집의 딸이라는 최소한의 뿌리였으니까요. 그 사이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도쿄에서 가능성 낮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거든요.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지혁은 회의 중에 숨이 가쁘다고 느꼈고 박성재는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박성재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지혁, 오늘은 나가. 내가 대신한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박성재는 단호했어요.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숨 안 쉬어. 서로의 약점을 정면으로 붙잡아주는 사이였어요. 이상철은 결국 김다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정아, 이지혁이 심장이식 검사 받으러. 김다정은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상철은 나도 들었어. 우연히. 라고 말했는데요. 김다정은 이상철을 탓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엄마인데 왜 몰랐지. 김다정은 이지혁을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으면 이지혁이 더 멀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의 병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의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은 이지혁에게 가족 외에도 조직 적합성 확인이 가능한 후보가 있으면 미리 검사를 권한다고 했고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떠올렸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과 가까운 사람들 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이상철의 머릿속에 조옥래 상자 속 서류가 번쩍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박영란 이름이요. 이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박영란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김다정은 놀랐습니다. 왜 영란가? 이상철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고 확신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이 몸이 좀 안 좋아. 혹시 검사 하나만 도와줄 수 있을까?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내가 필요해서 왔다라는 고성희의 말과 겹쳐 들렸습니다. 그런데 김다정의 부탁은 달랐어요.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계산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면요. 검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결과는 더 빠르게 박영라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박영라가 이지혁과 의외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던 거예요. 의료적으로는 가능성 정도의 표현이었지만 박영라에게는 연결로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확신은 없는데도 질문만 더 커졌습니다. 왜 내가 이지혁과 맞아? 나는 고성의 딸이라면서. 박영란은 지강호를 다시 찾았고 지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전자 확인을 하면 제일 빠르죠. 근데 그건 당신이 정말 원할 때만 해야 해요. 박영라가 유전자 검사를 고민하는 사이 박진석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한 발 앞을 내다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박진석에게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고성이가 흩뿌려 놓은 거짓말들을 회수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무엇보다 박영라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런데 박영라가 친딸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 박진석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의 이유는 죄책감인지 계산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박영란은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를 내가 모르겠어서. 박영란은 검사 키트를 받아들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영란은 이수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상하게도 박영란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수빈은 박영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란야, 진실은 너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너를 다시 세우기도 해. 박영란은 언니, 나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솔직히 말했고 이수빈은 무너져도 괜찮아. 다시 세우면 돼.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박영란에게 작은 손잡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이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너 주식 팔아. 오늘. 이라고 몰아붙였는데요. 박영란가 엄마, 나 검사 결과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하자 고성이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검사? 무슨 검사? 박영란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누가 시켰어? 박진석이냐? 아니면 이지혁 쪽이냐?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이지혁 이름까지 꺼냈습니다. 그건 고성희가 단순히 돈 문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관계를 다 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박영란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까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요. 이상철은 조옥래 상자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 옆에 희미하게 영나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성희가 아닌 정순이의 손글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손이 떨려서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다정이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주워들었고 김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다정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박영라가 고성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설. 박영라가 우리 집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건강 문제와 이수빈 문제, 그리고 고성희의 음모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박성재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너 아픈데도 내가 내 문제로 징징대는 거 미안하다. 이지혁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야, 내가 징징대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 나지. 둘은 그렇게 웃었는데요. 웃고 나서 둘 다 울컥했습니다. 이지혁은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박성재는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지환은 아무 말 없이 박성재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이지환은 위로를 길게 하지 않는 대신 오늘은 내가 병원에 같이 있어 같은 실용적인 말로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박영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옵니다. 박영란은 결과를 받기 전날
정순이를 만납니다. 정순이는 박영란을 보자마자 박영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너 어디서 많이 봤다. 박영란은 저요? 라고 되물었고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의 엄마라는 사실도 이제는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박영란은 정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 씨, 혹시 제 출생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정순이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너는 고성이랑 닮지 않았어. 그 말이 박영란에게는 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박진석을 찾아갑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고성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나가 검사하겠대. 박진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고성희에게는 확신이 됐어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역시 너도 알고 있었네.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혜, 너는 이제 끝이야.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 아니, 너도 같이 끝이야. 영나가 진실 알면 너도 아빠로서 끝장나. 그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에게 아빠는 감정이 아니라 지위였고 그 지위가 흔들리는 건 박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거든요. 마침내 결과가 나옵니다. 박영란은 봉투를 뜯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이 옆에 있어줬고 박영란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첫 줄을 읽는 순간 박영란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모녀관계 불일치 고성희와 박영란은 유전적으로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박영란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현실감이 사라졌고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아마 박영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다만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런데 결과지의 다음 줄이 더 무섭습니다. 북의 추정 가능 박진석.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는 아빠였어요. 박진석은 박영란의 아빠가 맞았어요. 그러면 고성희는 뭐죠? 박영란은 그 순간 고성희가 왜 그렇게 엄마라는 말에 집착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고성희는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더 엄마처럼 굴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딸을 더 소유하려 했던 거고요. 박영란은 그 길로 고성희를 찾아갑니다.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 나 엄마 아니야. 박영란은 목이 메었는데요. 울음이 나오기 전에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내 친엄마는 누구예요? 고성희는 잠깐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게. 박영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니 고성혜 씨. 나한테 그럴 권리 없어요. 고성희는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사라지는 순간 고성희의 권력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 반격으로 한우진을 끌어옵니다. 영나야, 한우진은 내 친아들이야. 너는 내가 키웠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피가 아니어도 내가 만든 딸이야.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에게 키웠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으니까요. 이때 박진석이 박영란 앞에 섭니다. 박진석은 박영란에게 결과를 이미 보고도 모른 척 했던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영란야, 집에 가자. 박영란은 박진석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박진석에게 화를 냅니다. 아빠, 왜 숨겼어요? 왜 나를 이런 데 묶어놨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박진석이 지켜온 모든 구조가 무너질 테니까요. 박진석은 대신 고성희를 향해 말합니다. 고성희, 너는 영란을 이용한 죄, 지은호를 이용한 죄, 이수빈과 박성재를 갈라놓은 죄 다 갚아. 고성희는 비웃습니다. 죄? 너도 죄인이야, 박진석. 너는 진실을 알고도 숨겼잖아.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엄마가 아니었던 고성희도 아빠였던 박진석도
둘 다 박영나의 삶을 본인들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썼다는 사실이 선명해졌거든요. 박영나는 그날 처음으로 집을 나옵니다. 갈 곳이 없는데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밖이 더 숨쉬기 편했습니다. 집이라는 말이, 관계라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이가 박영나에게 연락합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나야, 내 친엄마 이야기 내가 혹시 알지도 몰라.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성희와 박영나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정순이, 박진석, 그리고 조옥래가 남긴 상자까지 모두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지혁의 병원에서 또 다른 연락이 옵니다. 이지혁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박성재는 전화기를 쥔 손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도, 박영나에게도, 그리고 이상철과 김다정에게도 연락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병원이라는 공간이 참 잔인하죠. 사람들의 숨겨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니까요. 박영나는 병원 복도에서 김다정과 마주쳤고, 김다정은 박영나의 손을 잡아줍니다. 영나야, 너 괜찮니? 박영나는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울컥했습니다. 고성의 손에서는 늘 긴장이 먼저 느껴졌는데 김다정 손에서는 살아있어라는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이상철이 조옥래 상자 속 마지막 종이를 꺼내 박영나에게 건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어요. 영나의 엄마는 고성이가 아니다. 하지만 영나의 엄마는 너희 곁에 있다. 박영나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 곁이라는 말이 너무 넓어서요. 곁에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박영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병원 밖에서 누구에게 건지도 모를 전화를 걸어 낮게 말합니다. 그 아이 결국 알았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해. 고성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무너진 건 권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쥐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박영나와 고성의 정말 친딸 맞아? 라는 질문은 이제 한 겹이 벗겨졌는데요.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박영나의 친엄마는 누구인지, 지은호가 정말 살아있는지, 박진석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조옥래가 왜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이상철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요. 누구 하나의 비밀이 풀리면 다른 사람의 비밀도 연쇄적으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결국 누군가의 진실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걸 끝까지 묻고 또 묻게 만듭니다.